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일성 족속이 소위 조선혁명의 최고 사령부라고 정의한 수령절대주의 독재의 최고 집행기관인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대해 여러 시간에 걸쳐 갈피갈피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첫째,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개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청사 위치와 그 형성 내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일명 당중앙위원회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개념은 당뿐 아니라 군대, 국가, 보안, 경제, 문화 등 북한 사회의 모든 분야의 최고위층 책임 간부들이 형식상 대표성과 집체성을 띠고 위원 혹은 후보위원 자격으로 망라된 비상설적 기구인 당중앙위원회입니다. 때문에 이 대상들은 본인의 직책, 직급에 따라 받는 월급 및 보수 외 당중앙위원회 위원 또는 후보위원으로서 받는 부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노동당 대표자 회의 참가 권한과 거기서 김일성 족속과 노동당의 정책에 관한 찬성 고수기 역할만 합니다. 즉 찬성 고수기 역할만 하라고 뽑아놓은 대상들이 이 대상들입니다. 그러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개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북한 사회의 영도 조직인 노동당 조직이 최고 집행기관으로서의 당중앙위원회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김일성 족속이 당중앙위원회 기본 부서라고 규정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그리고 또 김일성 족속이 부여한 북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정책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이런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내세워가지고 북한 사회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지도와 그에 대한 감시, 통제 행위를 감행해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치망명자 김덕홍 선생님은 내국의 어느 중요 기관 인사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개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그분이 과거 구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였던 사람을 만나서 김덕홍 선생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양반의 혀를 내두르더랍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도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라는 게 공산권에서도 고양이 뿔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동의 첫째가 북한 전체 노동당원이 당 조직 사상 생활에 대한 지도, 감시, 통제입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지난 2022년 7월 6일 소위 노동당 사이에서 처음으로 조직했다는 조선노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 지도부문 일군 특별 강습회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해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당 생활 지도는 당 활동의 기본이고 일꾼들과 당원들이 당 생활을 지도하는 체계는 전당을 움직이고 당의 정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중앙, 즉 김정은의 기본 용도선, 기본 지도선입니다. 이렇게 딱 밝혔습니다. 다음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능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북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도와 검열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족속은 이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항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책 부서들은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당과 수령의 노선과 정책, 용도를 실현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직능, 기능, 역할에는 오직 김일성 족속이 리해 관계야 야망만 있을 뿐 전체 북한 주민 사회의 리해 관계와 민의는 철두철미 배제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사 위치와 그 형성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사는 김일성 족속이 당 중앙 집무실이라고 부르는 사무총사, 이것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에 위치한 본총사, 여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군수공업부, 무슨 경공업부, 행정부, 각종 부서, 군집회에 있는데 김일성 족속은 이것을 당중앙위원회 본총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을 위한 체대위 유흥 시설까지 지하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에 위치한 간부부 총사가 당중앙위원회 총사군에 속합니다. 또 평양시 모란봉 구역 전승동에 위치한 사무총사, 대외연락부 총사, 작전부 총사가 당중앙위원회 기본총사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본총사로 출입하는 출구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위국 1호 접수구, 허위국 2호 접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족속의 조치에 따라 당중앙위원회로 들어가는 1호 접수구는 김일성 족속의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북한의 여성도 김일성 족속의 설사 불렀다 해도 이 출입구로는 드나들 수 없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여자들을 제외한 북한의 모든 기득권 여성은 직위 고하에 관계없이 오직 중앙당 이 접수구로만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당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총사들은 1972년 김정일이 김일성이 공식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1973년부터 김정일에 비해 대대적으로 신축된 것입니다. 그 시절 평양시 평촌구역 복남동에서 살던 저는 평촌교를 건너서 창광동 골목길을 지나 평양역에서 무계도 전차를 타고 대학에 등하교했었는데 1972년 중반까지 창광동과 해방산동에는 6.25 전쟁 직후 구소련 주택 설계도를 가져다가 지은 이 3층짜리 주택들이 조밀하게 꽉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학창시절 동무들도 여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곳이 만세대 이상의 거주민들을 드러내고 모든 길목들에 시민유동을 통제하는 차단봉이 설치되고 그 주택들을 모조리 까부시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김정일이 김일성 후계자로서 거두절미하고 야심차게 강행했던 당중앙위원회 본총사 건설 프로젝트로 하루아침에 강제 주택 철거를 강요당한 그곳의 주민들, 그들이 김일성 족속과 노동당으로부터 부여받은 보상은 그 중에서 일부는 주민 소개 사업으로 지방에 강제 이주되었고 또 일부는 거의 10년이 넘도록 직장 또는 구역 행정 조직이 조치한 대로 남의 집 웃방 동고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저 이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봤습니다. 그 당시 그곳 주민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진 원한과 저주 속에 세워진 것이 바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회입니다. 그리고 이후 당중앙위원회 총사구역은 김일성 족속이 직접 부르거나 노동당 중앙위원회 관련 부서들이 호출하는 사람 외에는 북한 주민 어느 누구도 자유대로 찾아갈 수 없는 김일성 족속 체제의 성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일성 세습 공산왕조의 2대 독재자 김정일은 1980년대부터는 그 당중앙위원회 군내의 넓은 도로에서 야밤에 시가전용으로 개발된 신형 땅크 시험운전 노름까지 거침없이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과학원 출판사 정책 담당 기자였던 저는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조문에 따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이 당과 혁명을 영도하느라 너무 시간이 없어서 평양 시민 등 삼라만상이 깊은 잠에 빠진 그 야심한 밤에 신형 탱크 시험 운전을 당중앙위원회 군에서 했다.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당중앙위원회 3층 청사, 즉 당중앙 청사입니다. 3층 청사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구소련 대사관이 도청 감청을 차단한다는 명목하에 구소련 대사관이 이주를 종용하다가 정례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소련 대사관을 둘러싼 당중앙위원회 일꾼용 고층 고급 아파트, 허위국 아파트들을 조밀하게 건설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부질없는 짓이죠. 김정은이 세습 지도자로 올라앉아서 본태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그놈의 표현 그대로 이것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본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당중앙위원회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관, 기업소의 간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당 간부들이 내려오면 앙당 간부가 내려왔다 라고 뒷담화들을 했습니다. 앙당이란 무슨 뜻인가? 앙심을 품은 간부가 내려왔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이 김일성이 퇴진 후 김정일의 귀에까지 보고되었는데 김정일은 이에 대해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에게 이렇게 훈계했었습니다. 동무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지 못했으면 인민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가? 사실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수령님과 즉 김일성과 나를 도와준 것이 별로 없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즉 6.25 전쟁도 수령님 즉 김일성이 단독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이고 오늘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당을 지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구원이 때문이다. 이렇게 객기를 부렸습니다. 앙당이 김정일 자기를 직접 지격했다는 것도 모르니 원래부터 미친놈이지만은 이때부터는 정말로 미친놈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적어도 기득권 내에서는 그렇게 각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무제한적 확장에 대한 의견 차이를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은 간부 숫자의 면에서나 당중앙위원회 청사의 규모의 범위로 보나 김정일 시대에 급격히 비대해진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두고 되지는 날까지 김정일에게 이렇게 훈시했습니다. 나는 노동당 총비서를 할 때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수백 명의 간부를 두고 정치를 했다. 그런데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인원이 14,000명이라는데 불필요한 6손가락짜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즉 당중앙위원회 안에 놀고 먹는 놈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김정일은 시종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본부서를 제외한 부서들은 조직적 이합집산으로 관리하면서 김일성을
끊임없이 기만하고 속여 넘겼습니다. 김정일이 왜 이런 짓거리를 했겠는가? 그것이 바로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 정착 유지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김일성 족속 체제인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놓고 보더라도 용두삼위 체제입니다. 통제받는 사람보다 통제하는 기득권이 절대적으로 많은 체제입니다. 이러니 그 나라의 재원이 남아나겠습니까? 이렇게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도 김일성 족속의 직속 중에 직속 부서들인 당중앙위원회 서기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구, 당중앙위원회 본부당, 당중앙위원회 창광 안정비 실체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수령절대지 북한학 6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